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날과 제임즈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상황과 이야기 속의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항상 제 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반응에 관심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권력의 도시 그리고 비밀은 항상 우리의 놀이터였습니다. 날카로운 마음과 설득력 있는 매력을 지닌 로비스트인 제 아내 앨리스와 야망을 지닌 떠오르는 정치인인 저는 워싱턴 기념비, 워싱턴 마니어먼트가 이 큰 판돈이 걸려있는 게임에서 강력한 커플이었기 때문에 10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가오는 겨울을 암시하는 그런 종류의 나는 다가오는 선거 캠페인에 대한 자본의 생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날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환경 법안을 위해 누워있는 저녁 식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의 길은 자주 얽혀 있었지만 평행하게 달리다가 조지타운 타운하우스에 들어서면서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 침묵이 너무 무거웠고 그림자가 너무 깊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를 보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열어보니 내 세상을 산산조각낸 사진들이 드러났다. 그들은 일리스 출신이었지만 이 사진에서 내가 알던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정치적 라이벌인 클라억 상원의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밀함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형태의 배신이었습니다. 일리스와 클라억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 앉아 그로테스크한 대학처럼 흩뿌려지는 사진들, 내 마음이 뛰는 분노와 상처와 배신감이 내 안에서 휘저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던가. 왜 앨리스는 왜 현관문이 찰칵 열리고 앨리스가 그녀의 얼굴에 불이 붙은 걸까? 그날 저녁의 성공과 함께 그녀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그녀의 미소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제임즈 EY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앨리스가 그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말을 변명과 사과로 뒤죽박죽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나는 상처와 배신에 너무 멀리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코트를 잡고 들이닥친 모든 것에서 그녀에게서 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상쾌한 밤 공기 속을 걸으면서 생각의 회오리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곳의 데일리 크라니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내가 여러 정치 행사에서 만났던 야심찬 저널리스트 사라는 항상 다음의 큰 이야기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정치적 지형을 뒤흔들고 복수에 대한 나의 갈증을 충족시켜줄 이야기를 얻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공유한 꿈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는 내 주변에서 흐릿해졌는데 이제는 내 복수를 위한 체스판처럼 느껴졌습니다. 게임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데일리 크라니켈의 사무실은 컴퓨터의 희미한 웅웅거림과 가끔 키보드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적이 끊겼습니다. 사무실에서 세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늦은 밤 기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레넬즈즈 하원 의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가가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세러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을 만들 수 있는 내부의 혼란. 그녀의 눈은 관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듣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대화가 비공개로 유지되도록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클라억 상원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러는 호기심으로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계속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앨리스와 클라크의 모습이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허니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은 약간 커졌다. 내 아내와 함께 나는 담즙 같은 맛이 나는 말을 인정했다. 사라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바뀌었다. 동정심과 기회의 혼합. 그건 꽤 이야기죠. 국회의원. 나는 이상한 초연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그것을 원합니다. 세러는 클라억이 실제로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녀의 시선은 사려 깊은 것이 클 수 있었지만 나는 증거가
필요한 게 있나요? 제가 사진을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줬는데 그녀가 사진을 보는 동안 그녀의 전문 마스크가 미끄러져 약간의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그녀는 평정을 되찾았지만 왜 이걸 가지고 나에게 왔는데 왜 지금은 눈을 돌렸는지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 번쩍이는 알리사의 배신의 이미지, 그냥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자 나는 내 목소리가 씁쓸하다고 말했다. 사라는 잠시 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나올 것이다. 나는 짜릿한 만족감을 느꼈다. 떠나려고 몸을 돌리자 공허함이 뒤섞여 사라의 목소리가 나를 멈췄다. 제임스, 그녀는 그녀의 말투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나는 그녀의 말을 고려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리사의 배신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그랬습니다. 한때 그녀에 대해 느꼈던 사랑은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지만 사진이 생각나고 거짓말 사기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내 결정의 무게가 결정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방금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나는 이제 확실한 승자가 없는 복수 게임의 플레이어였습니다. 밤 공기는 더 추워졌습니다. 이제 별들은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워싱턴 한때 꿈의 도시였던 DC는 이제 전쟁터처럼 느껴지고 워싱턴 DC에서 첫 총격을 가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붐비는 통근자들과 도시의 꾸준한 웅웅거림으로 새벽이 밝았지만 오늘은 마치 도시 그 자체처럼 공기가 충전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닥쳐올 폭풍에 숨을 참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서 식어가는 손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데일리 크로니클의 첫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굵은 글씨로 클라크 상원의원의 비밀 사건이 아래에 드러났다. 헤드라인은 내가 사라에게 준 사진이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시 전역에 흩뿌려져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성명을 구하는 기자들은 충격이나 패인의 동정심을 표현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무시했다. 내 생각은 소란스러운 바다 내가 기대했던 만족감 대신 승리의 느낌이었다. 텅 빈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었고 내 사무실의 문이 활짝 열렸고 엘리는 그녀의 눈에 돌진했습니다. 분노로 불타올랐고 평소의 평정심을 깨뜨렸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그녀는 감정에 떨면서 목소리를 요구했습니까? 나는 그녀의 시선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클락과 함께 앨리스가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움찔했을 수 있니? 그건 당신이 우리 버스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요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우리가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엘리사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잘못되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파괴예요. 제임스, 당신은 우리의 경력을 모두 망쳤어요. 나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우리의 경력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당신은 내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앨리스, 당신은 우리를 깨뜨렸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녀의 눈이 내 것을 찾고 있었어. 내가 실수를 했어, 제임스.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한 남자가 아니야. 나는 그녀의 눈에 가해지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시선을 돌렸다. 아마도 당신은 나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그것은 마치 캐즘이 결코 브리지가 될 수 없는 것을 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내 전화기에 사라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윙윙거렸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망설이다가 빨리 답장을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앨리스가 교환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기자는 내가 대답하지 않았고 침묵은 쓰라린 웃음으로 말을 더듬었다. 앨리스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부끄러운 일이었어. 내가 실수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복수심에 가득 찬 그녀가 돌아섰다. 그날 저녁 나는 시내의 조용한 바에서 사라를 만났는데 그 분위기는 어둡고 친밀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혼돈사라는 손에 와인 한 잔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떨어뜨린 폭탄이었습니다. 하원 의원. 나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와인, 그녀의 눈은 내 눈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던가 아니면 단지 복수를 위한 것이었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삶의 정치와 복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임스, 때때로 당신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무언가나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가 있다. 그녀의 말은 나에게 모든 것을 잊으라고 유혹하는 사이렌의 부름 같았지만 그 순간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어떤 복수나 방해도 앨리스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술잔을 건드리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가 없어. 시원한 밤 공기가 폭탄처럼 느껴져서 복수를 향한 선을 넘었지만 어쩌면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 뒤를 이어 권력의 복도에서 헤드라인 회의와 조용한 대화가 흐릿해졌습니다. 워싱턴 DC는 스캔들로 번성한 도시였으며 앨리스와 클라크 상원의원 사이의 분류는 계절의 향연이었습니다. 나는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수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따뜻한 악수로 나를 반겼던 속삭임 동료들은 이제 시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천민이 되었다. 이 소란 속에서 자신의 더러운 빨래를 세상에 공개한 남자. 예상치 못한 동맹국 클락 상원의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레이놀즈는 그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9900시에 제퍼슨 호텔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클라억이 무엇을 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재량으로 유명한 고급 호텔인 제퍼선에서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나는 클라억이 바 뒤편의 한적한 부스에서 혼자 스카치를 간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놀즈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클라억에 대해 이게 뭐야? 나는 말투를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는 유리잔 가장자리 너머로 나를 쳐다보며 스카치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우리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지? 나는 남아 있었다. 조용히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클라억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 스캔들은 우리 둘 다 레이놀즈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필요는 없다. 나는 비웃었다. 내러티브는 우리 경력에 남은 것을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나는 그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를 연구했고 당신은 휴전을 무엇을 제안합니까? 클라억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돌아본 아늑한 그림이 아닌가? 앨리스가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존재는 마치 화약 속의 불꽃 같았어요. 앨리스 클라크는 그의 목소리가 훈련됐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나에게 고정된 그녀의 눈 위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당신들 둘이 앨리스의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끊었어.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말한 게 딱 맞는 것 같아. 씁쓸함이 담긴 목소리. 두 남자가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신을 흉내내려고 했어. 나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며 일어섰다. 앨리스, 당신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녀의 눈은 상처와 분노로 번쩍였죠.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제임스, 당신은 다른 수준으로 가져갔죠. 클락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앨리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리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없다. 클락, 이건 나와 제임스 사이에 있다. 클락이 우리 사이를 바라보다가 일어섰다. 그가 앨리스를 떠날 때 두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남겨두고 나는 서로를 마주했다. 말하지 못한 말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찬 공기. 앨리스, 나는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내밀어 제임스를 구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물리적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았지만 앨리스를 바라볼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최종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끝났고 남은 것은 한때 위대한 사랑의 조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엘리사의 선언 이후 며칠은 대혼란이었습니다. 법적 회의와 언론의 열광적 이혼 절차는 우리 삶이 그랬던 것처럼 공개적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선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워싱턴 DC는 항상 스캔들에 굶주려 있었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이 혼돈 속에서 맹렬한 식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자 살리스 세러의 그녀는 나에게 단순히 내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잠재적인 의미를 알고 주저했지만 그날 저녁 내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파트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정치 생활의 풍요로움에서 벗어난 세상 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 제임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고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사라가 나를 생계로 인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에서 두 잔의 와인을 붓는 것도 때로는 폭풍 우에서 물러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녀는 나에게 잔을 건네주며 와인을 마셨다고 말했다. 우리는 와인을 마셨다. 나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된 긴장에서 반가운 안도감을 느꼈다. 사라는 나를 바라보며 사려 깊은 시선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도시 전체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공개 인물의 무게를 느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내가 어항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분석되고 모든 결정이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서 나를 통해 충격적인 인식을 보냈습니다. 대중이나 정치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던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자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자 사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내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치나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단지 두 사람이 서로의 회사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아파트에서 그 순간의 단순함이 도취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레이놀즈 하원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욕망을 가진 제임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가 쉽게 흘러갔고 밤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환경의 친밀감과 와인이 필요했고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전원사스가 아니라 일어섰고 나에게 손을 뻗는 것 이상이라는 무언의 이해를 느꼈습니다. 나 제임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를 그녀의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은은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바깥의 가혹한 현실에 맞서 코쿰처럼 느껴지는 따뜻한 전쟁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출에 대한 약속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을 나에게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갈망했던 연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혼란을 잇는 순간 우리는 공유된 외로움에서 태어난 배고픔과 우리 각자의 세계의 고통이 아닌 다른 것을 느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은 열정의 밤이었고 여파 속에서 그녀 옆에 누웠을 때 외부에서 격렬한 폭풍으로부터 임시 대피소를 해제했습니다. 내 상황의 현실은 슬그머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내 행동의 결과로부터 일시적인 탈출이었지만 지금은 다음날 아침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라 옆에서 깨어났을 때 전날 밤의 탈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의 첫 번째 광선이 현실이 왔다. 정치적 스캔들을 무너뜨리고 이혼, 변색된 나의 평판 모든 것이 이 고요한 침실의 경계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라 내 옆에서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제임스 내 생각이 무겁게 물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미소에 답례했다. 아침 사라 그녀는 한쪽 팔꿈치로 기대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살펴보았다. 저 밖에 널 기다리고 있는 건 다 너 아닌가 봐. 난 앉아서 한숨을 쉬고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겼어. 어쩔 수 없었어. 마치 폭풍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 세러가 일어나 앉는 태도도 만드는 걸 도와줬어. 어젯밤 제임스는 정말 좋았지만 우리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은 교차로에 있고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당신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내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이해해 내 혼란에서 잠깐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을 찾는 손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임스 이 상황을 놔두지 마세요. 당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깊은 숨으로 연결과 지지를 느끼며 얽힌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공개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테익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격려하는 표정. 용감한 발걸음이지만 옳은 일이야. 그날 뒤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다. 카메라의 플래시와 기대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목소리에 중얼거린 목을 가다듬고 눈을 가늘게 뜨고 군중을 스캔하며 오늘 내 말을 세상에 전할 카메라를 정했습니다. 최근 많은 추측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을 언급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개인적인 고통과 보복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내 행동을 드러낸 개인적, 정치적 스캔들에서 내가 한 역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 실수는 내 안에 앨리스를 포함하여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고 우리의 정치적 담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정주의와 보복의 문화에 기여했습니다. 군중은 내 말 한마디에 침묵했습니다. 나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결심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에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직무 모두에서 내가 끼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수많은 질문으로 끝났지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느낌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리 길고 힘들더라도 구원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연단을 떠날 때일지도 모릅니다. 세러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얘기하자. 내 안의 깜박이는 희망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깨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공개 성명 이후 몇 주 동안 내 주변의 폭풍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언론의 열정은 식어 다음에 큰 기사로 대체되었지만 내 행동의 개인적인 여파는 돌이킬 수 없게 변한 풍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상쾌한 가을날에 이혼의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최종적인 느낌이 나를 감쌌습니다. 서류는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한 장의 마지막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엘리자의 눈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슬픔과 결심이 뒤섞였습니다. 제임스 그녀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둘 다 실수를 했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둘 다 용서를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메어오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앨리스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미안해요. 우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침묵펜 긁기 앨리스를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종이가 방에 울려 퍼지고 제임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앨리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동안 상실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던졌습니다. 유권자에게 봉사하고 명성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는 일은 내 아파트의 외로움이 어느 날 저녁 내 여행에 따른 개인적 비용을 극명하게 일깨워 주었고 거실의 고요함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끊겼는데 사라가 만나자고 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만남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엿보는 눈에서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라는 뭔가 좀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제임스 나는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종의 느낌을 기다렸습니다. 내 안에 기대가 쌓인다. 나는 당신을 걱정한다. 나는 정말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혼란의 시기에 서로의 삶에 들어온 것 같다.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러 나는 그녀가 나를 막는 손을 잡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이 많고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DC의 거리를 걸을 때 나를 채우는 씁쓸하고 달콤한 폐쇄감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나는 평화를 느꼈다. 내가 갔던 여정은 고통과 실수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배움의 성장도 함께 소란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과거의 교훈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기회. 앞길이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걸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